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9일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즐겁게 잘들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일요일 이제 오후가 되니까요.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공무원의 부인이 처음으로 실명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버지 이대준 씨의 경우에는요, 아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월북자가 아니야. 그래서 당당하게 아버지 이름 석자를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자, 대자, 준자. 그래서 내가 이제 떳떳한 아버지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누명을 벗고 나니까 그만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해수부 공무원의 가족들이 조금은 이제 움츠러 뜯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우리 사회와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이 공간을 확보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마음의 우위로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부인이 실명을 걸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 핵심은요, 더 이상 2차 가야지 말아라. 그리고 민주당 월북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자신 있게 월북을 했으면 근거를 조금이라도 내놔라. 그러면 내가 수용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말 그 답답한 이 부인의 심경, 정말 모든 면에서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딱 민주당만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여기에 말하자면 이 전효 의원도 한마디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우상호 의원이 앞장서서 도대체 지금 민생을 따질 때지 피살자 이 문제를 꺼내들어서 이슈화시키는 정부의 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상호 의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현재 이준석 이 당 대표의 성상납과 관련된 윤리위가 이제 27일 날 열리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당내 분위기가 한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해수부 공무원의 부인이 실명을 걸고 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거 민주당 사람들 제대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이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 지지층들 중에서도 이 부인이나 아들 그리고 형, 이러한 분들이 내놓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실명을 걸고 지금 현재 정부가 이건 잘하는 거야,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한 게 맞아,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 또 공천받을 때 영향이 크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널 A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실명 인터뷰를 한 내용 말씀을 드리면, 참고적으로요, 이 남편 해수부 공무원은 이대준 씨고 부인은 권영미 씨입니다. 그래서 권영미 씨의 이 실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월북 얘기 끊이지도 말라, 2차 가해다 라는 것이고, 월북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좀 보여줘라.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따르겠다. 그리고 이 딸이 10살짜리가 있는데요, 계속 아빠를 찾아서 지금까지는 10살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달려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달랠 수가 없어서 배에서 일을 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이제 물에 빠졌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것 같다, 사망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엉엉 울어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말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도 함께 꺼내 들고 있고요. 최근에서야 해경의 진술, 동료들의 진술 자료를 보면 월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걸 보고 정말 눈물이 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께 이 정부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비겁하게 월북으로 밀어붙였는지, 그리고 이 가족의 정말 이 터지는 아픔, 이걸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기사로 제가 다 읽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월북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좀 보여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받아들일 수 있고,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월북이라고 주장하면 우리한테는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다. 다시는 그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말아달라. 그리고요, 월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냐, 이러한 민주당 인사들의 주장, 즉 우상호를 비롯한 몇 명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 왜 그렇게 월북 주장을 했느냐,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해놓고는 월북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하면서 몰고 갔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요, 2년간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가에서 월북자 가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축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부인은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다. 그리고 10살짜리 딸이 너무 아빠를 찾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곧 올 거라는 말로 자꾸 희망 고문을 했는데, 그러는 것이 이제 요즘은 너무 안타까워서 최근에 아빠 사망 사실을 알렸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총살당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배에서 이 아빠가 하는 일을 아니까 일을 하다가 그냥 빠졌는데 사망한 것 같다. 그리고 찾지도 못했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엄청 많이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해서는요, 이 당시 피살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말, 대통령이 하는 말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였는데, 대통령의 편지, 즉 뭐라고 돼 있냐,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편지를 무조건 믿었는데 이제는 퇴임 전까지 지켜지지 않으면서 아이는 엄청난 배신감,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혹시나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 그리고요, 청와대 책임론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해경에서 이시동료들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했던 진술서를 처음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월북이 아닌 증거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월북이 아닌 증거잖냐.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직원들, 동고동락을 했던 직원들이 그렇게 월북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왜 숨겼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해경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해경이 압박을 받아서 월북이라고 몰아갔다. 이 점을 본인도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개된 진술 내용을 보면 이시 종료들이 전혀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다. 즉 월북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만약 북으로 월북을 하기 위해서라면 각방에 빛이 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월북이 아닌 극단 선택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이 든다. 이러한 동료들의 진술을 보고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도. 민주당이 아직까지도요, 민주당 자체의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공식 입장 뭐냐? 이제는 이실직고하라. 정말 잘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께 거짓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이가 완전히 총으로 그야말로 총살이라고 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김정은이를 비판하고 김정은이 책임지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로 월북했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해라.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살 길이고요,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이 피해자의 유족의 그 명예, 최소한도의 이런 명예죠, 이거를 지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지적을 주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아직도 입장을 못 내놓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중간선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사과 입장문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압박하고 비판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전혁 의원이 바로 오늘 페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정말 월북 짜맞추기 한 거, 정말 이거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다. 이 대북 정치 앞에서 범한 국정농단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신랄한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가족에게 즉각 사죄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페북의 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한 소년이 이제서야 당당하게 아버지 성함을 말한다. 우리 아버지 성함은 이자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월북 공무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잊혀진 이름, 지워진 이름, 봉인된 이름이 될 뻔했다. 문재인 정권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국가라는 이름의 폭력과 대북 정치 앞에 눈 흐린 국정농단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장인 우상호는 월북했고 안 했고 뭐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그게 맞겠죠?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러면 반문을 하면서 말이죠, 북한 발악의 민주당 임수경은 탈북자는 배신자라고 말하는데 탈북은 배신이나 그럼 월북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호는 한술 더 떴는데, 민생이 급한데 무슨 조사를 하냐고 했다. 박지원조차도 더 나올 것 없다고 한 세월호에 대해 다시 진실을 밝히라는 문재인과 민주당, 언제 그렇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하루 세끼를 염려했다는 말이냐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상호는 청년들은 라면 먹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팝콘 먹으며
영화 보냐고 비아냥댔는데 그러자 도저히 못 보겠는지 한 네티즌이 너는 5.18 전야제 때 가라오케에서 술 마시고 놀았잖아 라고 일격을 가하기도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우상우의 이중 내로남불식 행태 비판하고 있고요. 박지원식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혁 의원은 마지막으로요. 57억 원을 쓴 세월호 조사를 또 하나는 민주당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이 월북 조작을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반드시 조사해서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라고 말해야 사람 같은 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끝말을 보면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 민주당은 그야말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정당 같지 않은 정당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혁 의원의 이런 비판문 그리고 부인의 호소문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 심경의 글, 이 인터뷰 내용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을 갈 것이고 민주당이 왜 입장문 하나도 못 내놓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용서해달라 라고 할 줄 알고 죄를 우리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시인하는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그래도 민주당 대한민국 역사상 3번 정도 정권을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잡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실 짓고 하라. 예. 그래야 사즉생 그 다음에 즉생사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성을 하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국민의힘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 그야말로 당대표의 성상납이 됐던 증거인멸 교사가 됐든 이런 문제 자체가 나왔다는 것이 그야말로 사실상 부끄러운 측면이 많아요. 물론 이준석 대표 비판도 많이 받는 일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선과 지선을 이겼다고 하는 점, 이 점은 또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윤리적으로 이런 성상납 문제가 과거 일이지만, 당대표가 되기 이전의 일이지만은, 뭐 국회 청문회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옛날 10년, 20년 전 일 꺼내가지고 다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런 성상납 윤리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간 조선에서 실은 기사를 조선일보 온라인판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뭐냐, 이준석 쳐내면 약골날라. 그러면서 당권이 걸린 윤리의 세계의 시선,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이 내부 분위기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이번 이준석 대표의 이런 성상납과 관련된 윤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왜 세 분으로 나누냐. 그러니까 세력별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친윤계가 보는 시각, 하나는 안철수 계열이 보는 시각, 하나는 홍준표 계열이 보는 시각, 다 다르다. 예. 그러면서 하나는 이제 강경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거 당원권, 박탈,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설소부터 시작하고요. 아니야, 어려울 거야. 만약에 중징계 이런 게 나오면 지금 민주당 내 내분이 났고, 이 국민의힘이 산으로 가게 돼. 그러면 누가 손해냐? 국민의힘이 손해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서 1년 임기가 채우고 나면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 낙관적 전망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 기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자세히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대표적으로 우선 징계의 종류 다 아시잖아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 경고만, 당대표가 경고를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양희 위원장이 어제 저도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보도해드렸지만은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어제 입장문에서 말하자면 당 내에서의 이 부적절한 이 행동,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소명할 게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들 전부 소명을 해라. 그러면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이양희 위원장의 이러한 입장문은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입장문이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그리고 27일이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내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뒤숭숭한 분위기다. 왜냐면 내년 1년간 이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가 이제 2024년도에 공천권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 대표의 운명이 굉장히 중요한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선요, 이준석 대표 본인은 어떻게 보느냐? 이건 본인에 대한 그야말로 공작의 일환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윤리가 열리면 이걸 당당하게 좀 공개를 해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굵직굵직한 공장들이 있었는데 다 헛소리였고, 그건 당 대표니까 을에 넘어간 거지. 하나하나 따졌으면 이미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졌으면 당이 깨졌을 것이다. 이렇게 참은 당 대표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지난 1주년이 됐을 때 참 이렇게 참은 당 대표, 당이 깨지지 않고 온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경이롭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 불만을 표시한 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말이죠. 이준석 대표와 최근에도 불편한 관계, 그리고 대선 때도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부류가 바로 친윤계 인사들, 윤핵관을 비롯해서 이렇게 지금 주간조선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선 지방선거에서 이기니까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친윤계의 공격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정진석 국민의힘의 국회 부의장이죠. 이 공격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민들레 모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들레 모임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이걸 치고 나오니까 권성동 의원이 반대해서 물밑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어쨌든 친윤계 중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이 세 명의 친밀도 예전같이 않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친윤계들의 이런 반발과 이런 불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상납과 관련된 의혹, 중징계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이제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당 혁신위 띄우는 과 과정에서 이 최고위원회 이런 목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벌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 친윤계 중에서도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에 검수한 박대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한 책임론이 떠올 때 지금 책임론 얘기할 때냐, 전적으로 힘을 보태주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 성상납 문제로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흔들릴 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성상납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주간조선 보도를 보면요, 이 민들레를 키워가지고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 안철수 의원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장제원은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권성동은 이준석 대표하고, 그리고 장제원은 안철수 의원과 가깝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홍계의 이제 견제도 지금부터 이제 본격화됐다. 그래서 친홍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배현진이잖아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혁신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건 사조직이다, 사조직 오해받을 소리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민수 성남을 전 당협위원장을 혁신위에 집어넣는데, 바로 김민수를 아웃시키고 거기에 누구를 넣으려다가 지금 홀드대가 되어 있느냐, 바로 정미경 최고위원입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 배현진 의원이 친홍계를 대표해서 이준석 대표의 견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주류적인 시각은 유임을 점치는 시간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유임.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지금 분위기를 보면 지금 전당대회를 조기 한다고 해서 덕볼 게 없다는 거죠. 총선 2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혁신의 날개를 꺾는 모양새가 됐을 때 2년 안에 그 여파가 없어지겠느냐,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여파가 남을 것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간만에 2030 세대들의 지지세가 우리 국민님 쪽에 와 있는데 다시 꼰대 정당이 될 것이고, 그러면 1년 이제 반 후에 있게 될 총선에서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임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한다라고 하는 결정 자체도 당내 대부분 구성원들의 의견, 그리고 예상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강경론이 윤리위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윤리위원회에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한마디 세게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세게 했습니까? 바로 이 윤리위가 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공정하게 처리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당 사무처가 부적절하게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 그래서 윤리 활동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적절한 정치 행위라는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는 용어를 쓴 거예요. 심각하게. 예. 그래, 이 얘기를 보면 지금 굉장히 이양희 위원장이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성상납 여부와 관련된 문제,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래 윤리위가 이거를 징계 회부를 하지 않을 거라는데 회부한 것 그 자체도 강경론이 득세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비교적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잘하는데 민주당 안에는 이준석과 같은 젊은 청년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과 같은 용기, 기세, 전략, 인내가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 나이만 청년이지 실제로는 청년이라고 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상황이 민주당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 개최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만약에 경기와 충남을 다 졌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경기는 졌지만 충남은 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임기 1년 남았는데 이거 그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임기를 다 채웠을 때 나타나는 순리대로 나타나는 새 분들이 결국은 당 주인공이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이 낙관적 기대도 있다. 이것이 주간 조선의 분석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참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모든 게 순리대로 상식대로 이제 가야 되겠지만은 이번 사안의 이 엄중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도요 철저하게 캐내는 그런 윤리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윤리위가요 윤리위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 수준의 이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양희 위원장도 입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마나한 그야말로 이 집안만 시끄럽게 하는 수준의 윤리 결정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을 일단 한번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